마을 어귀에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 창가엔 낡은 새장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인은 새장을 닦았습니다. 먹이를 넣었습니다. 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새장 문을 살며시 열어두었습니다. 새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새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 이제 정신이 나갔나 봐.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새가 없는데 왜 새장을 닦아요?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장을 놓아버리면 그 안에 있던 시간도 사라질 것 같아서란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떠난 것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빈 새장만 남긴 채 삶을 멈춥니다. 노인은 그날 처음으로 새장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어두었습니다. 떠난 새를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올지 모를 새를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빈 새장을 닦고 있습니까? 떠난 사람입니까? 지난 시절입니까? 사라진 꿈입니까? 옛날 어느 나라에 가장 바쁜 상인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에 눕고 먹으면서도 계산하고 걸으면서도 일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야. 어느 날 그가 강가를 지나다 멈췄습니다. 바위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햇볕을 쬐며 그냥 있었습니다. 상인이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어떻게 살아? 그런데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1000년을 삽니다. 당신은요? 상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평생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흐르는 물은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바쁨은 삶이 아닙니다. 바쁨은 삶을 지나치는 속도입니다. 오늘 당신은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떠난 사람을 아직도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눈을 감으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또렷해서 아직도 그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그랬어?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겪었는데.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나는 다르게 기억해. 여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 두 사람의 기억이 달랐습니다. 베르그송은 말했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현재의 감정으로 과거를 다시 쓰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상처는 사실 그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팠던 순간의 감정이 더 씌워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묻고 있는 그 기억 정말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낸 감옥입니까?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야. 어느 날 왕비는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거울에 금태를 두르고 빛을 더 밝게 했습니다. 각도를 바꾸고 흠집을 가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점점 완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울 밖으로 나올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거울 속 모습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왕비는 거울 앞에서만 편안했습니다. 거울 속에서만 자신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녀가 실수로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왕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이 깨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깨진 것 같았습니다. 라캉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만든다. 거울이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다. SNS 속 필터, 잘 나온 사진, 완벽한 문장. 우리는 매일 거울에 금태를 두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 사람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깨졌을 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당신은 거울 없이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마을에 아픈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의학책을 사 모았습니다. 처방전을 모았습니다. 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좋다는 치료법은 전부 적어두었습니다. 서랍 안에 처방전이 100장이 넘었습니다. 책상 위엔 의학책이 쌓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병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 조금 더 좋은 처방전이 나올 수도 있어. 완벽한 방법을 찾으면 그때 시작하자. 10년이 지났습니다. 서랍엔 처방전이 가득했습니다. 남자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서랍을 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야? 남자가 말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들이야. 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아직도 아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처방전을 모읍니다. 자기계발서, 유튜브 영상, 좋은 말들. 하지만 읽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당신의 서랍엔 몇 장의 처방전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약을 삼켜본 적 있습니까? 이곳은 가면의 만화경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때 가장 잘 나가던 시계 장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만든 시계는 온 마을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엔 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싸고 더 빠른 시계가 먼 도시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작업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은 작업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시계 중 가장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전성기 때 만든 가장 잘 만든 시계. 그런데 그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장인님, 시계가 멈췄어요. 고치셔야죠. 장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시계는 고칠 필요가 없어. 내가 만든 것 중 가장 완벽한 시계야.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내 전성기였어. 그는 매일 멈춘 시계 앞에 앉았습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장인도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도제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시계 왜 안 고치세요? 장인이 말했습니다. 저 시계가 멈춘 순간이 내 최고의 순간이었으니까. 도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시계가 멈춰도 시간은 멈추지 않았잖아요. 장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블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영광을 전시함으로써 현재의 공허함을 숨기려 한다. 우리는 모두 멈춘 시계를 하나씩 걸어두고 삽니다. 가장 빛났던 순간, 가장 인정받았던 시절, 가장 나다웠던 때, 그리고 그 시계 앞에서 오늘을 읽습니다. 당신의 벽에는 어떤 시계가 멈춰 있습니까? 그 시계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습니까? 이곳은 가면의 만화경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독수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높이 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상인이 올라왔습니다. 그 날개를 내게 파시오. 날개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집과 먹을 것을 드리겠소. 독수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아름답지만 춥습니다. 먹이를 찾아 매일 날아야 합니다. 폭풍이 오면 홀로 버텨야 합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팔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따뜻했고 배불렀고 안전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독수리들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당겼습니다. 날개가 없는 자리가 아팠습니다. 독수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판 것은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자유, 그것을 판 것이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다. 자유는 매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안전한 감옥 안에 갇힌다. 우리는 매일 날개를 팝니다. 안정을 위해, 편안함을 위해,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신이 팔아버린 날개에는 무엇입니까? 아직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곳은 가면의 만화경입니다. 어느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가 말하는 대로만 걸었습니다. 그 지도엔 모든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지도가 말하는 대로만 걸었습니다. 어느 날 지도에 없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길은 지도에 없어. 존재하지 않는 길이야. 그는 지도에 있는 길로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절벽으로 이어졌습니다. 탐험가는 당황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도가 맞아. 내가 잘못 온 거야. 그는 다시 돌아가 지도의 길을 따랐습니다. 지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도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탐험가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지도를 손에 꼭 쥔 채로 그때 지도에 없는 그 길을 걷던 한 소녀가 지나갔습니다. 왜 거기 쓰러져 있어요? 탐험가가 말했습니다. 지도대로 걸었는데 길을 잃었어. 저는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눈앞에 길을 걸었어요. 들레즈는 말했습니다. 지도는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축소하는 것이다. 진짜 길은 지도밖에 있다. 우리는 모두 지도를 들고 삽니다. 학벌, 나이, 성공의 공식, 남들의 시선. 그 지도가 말하는 대로만 걷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 앞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지도 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도 밖에 있었습니까? 이곳은 가면의 만화경입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을 수확이 끝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고엔 봄에 심을 씨앗 한 자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너무 길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농부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창고 앞에 섰습니다. 씨앗 자루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봄에 심어야 할 씨앗이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봄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는 씨앗을 한 줌 꺼내서 먹었습니다. 또 한 줌 꺼내서 또 먹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농부는 텅 빈 자루를 들고 밭에 섰습니다. 심을 씨앗이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은 지난 겨울보다 더 길었습니다. 헤겔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미래를 담보로 잡힌다. 그리고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안다. 우리는 모두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아야 할 말을 내뱉는 순간, 써야 할 돈을 지금 써버리는 순간, 포기하면 안 될 것을 오늘 포기하는 순간, 배가 고플 때 씨앗이 가장 맛있어 보입니다. 당신의 창고에는 아직 씨앗이 남아 있습니까? 이곳은 가면의 만화경입니다. 어느 왕국에 화가가 있었습니다.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궁정 화가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를 가장 위대하게 그려라. 키는 더 크게, 눈빛은 더 강하게, 배는 보이지 않게. 화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앞에 앉은 왕은 키가 작았습니다. 눈빛은 흐렸습니다.
배는 불룩했습니다. 화가는 생각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그리면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만 그릴 수 있습니다. 왕은 화가를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화가는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이는 것만, 느끼는 것만, 아무도 시키지 않은 것들을.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노예가 된 것이다. 우리는 매일 붓을 듭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냅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불편한 것은 보이지 않게.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린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습니까? 이곳은 가면의 만화경입니다.